주말 영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거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이슈가 터졌네요. 연준의 상상도 못할 파격 금리 인상 가능. 지금이라도 주식 정리 들어가야 하나요? 테슬라 소식 이전에 금리 인상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 연준의 파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한 덕인지 4월 8.3%를 기록하며 조금 잡히는 낌새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발표된 5월 CPI가 예상을 뒤엎고 8.6%로 40년 만에 최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재무장관 등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거 잡으려면 연준이 80년대 초에 단행한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당시 기준금리가 최고 약 19%,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이런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서 고의적 불경기를 일으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제로 금리가 엊그제였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10%막 넘어가 봐요. 이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을 여러분도 저도 겪을지도 혹은 두 번째 겪으시는 분들도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증시는 코로나 초보다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싶어서 초반에 멋모르고 분산한 자살한 주식들 처분을 지금이라도 좀 정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더 많이 떨어지면 테슬라나 스파이를 더 많이 사려고요. 자, 그럼 이제 테슬라는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일단 지난밤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중단, 직원 감축 발언 이후 첫 메일을 보냈는데요. 이번엔 따뜻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이 복잡한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 적어도 여러분이 하는 일은 순수한 선이자 전 여러분을 최고 부자들보다 더 존경합니다. 라며 애정을 담았고요. 또 이어진 메일에서는 지난주 사상 최고의 일일 생산 기록을 달성한 프레몬트 팀과 약 1000대의 주당 생산성을 갖게 된 기가베를린 직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기가 상하이는 완전히 생산성을 회복했고 기가 텍사스는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며 승리를 향해 가자라고 썼습니다. 머스크의 말처럼 지난주 목요일 기가 상하이의 가동률이 100% 회복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지난 11일부로 폐쇄 루프 시스템이 종료돼 직원들이 이제 집과 공장을 오가며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기가상하이의 5월 생산량은 33,500여 대로 2교대 근무 시행 덕을 봤는데요. 가동률 100%를 회복한 6월 목표 생산량이 대박입니다. 7만 1000여 대로 기가상하이에서 제조한 월별 최대화 생산량이 될 텐데요. 물론 4, 5월 영향으로 도합하면 2분기 11만 5천여 대로 1분기보단 적겠지만 핵심은 진짜 이 6월 월별 생산량이 최고를 찍는지 이죠. 그렇다면 3분기부터는 다시 분기 최고 신기록 달성 랠리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당 1000대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기가베를린은 5월 23일부터 2교대를 시행하며 6월 3000대 이상 배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브란데부르크 경제부 장관에 따르면 이 기가베를린에서는 매달 500에서 60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신규 공장이라 인력이 많이 필요한 데다 또 제조 부문 일자리는 줄이지 않겠다고 일론이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고용을 하네요. 반면에 해고 소식도 있었는데요. 테슬라 싱가포르 지사장은 일요일 링크드인에 테슬라가 10% 인력 감축 발표를 했고 오늘부로 자신은 직책을 잃었다고 썼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테슬라 동남아 최초의 매니저이자 또 싱가포르 사업을 맡은 건 영광이었다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불과 며칠 전 나온 기사에서는 테슬라가 이 싱가포르를 비롯해 일본과 뉴질랜드, 호주에서 모델 Y 주문을 받기 시작하며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확대한다고 알려졌는데요. 흥미로운 건 호주에서의 모델 Y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어서 출시 3일 만에 2022년 배송 예정일이 내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에 CEO 일론 머스크도 적잖이 놀랐나 본데요. 배송 기간 연기에 대한 답변으로 우측에 운전석이 있는 영국이나 호주 같은 우핸들 시장에서 모델 Y 수요가 이렇게 높을 줄 몰랐다며 우핸들 모델 Y 생산 가속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시장 수출용으로 이달 6월부터 제조되는 모든 모델 3와 Y는 레이더가 없는 카메라 기반의 오토파일럿 시스템
테슬라 비전이 장착될 거라고 합니다. 이 테슬라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최근 삼성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오늘은 LG에서 나왔는데 이건 잠시 뒤 볼게요. 삼성전기가 테슬라에 500만 화소의 카메라 모듈 버전 4.0 공급을 위한 4조에서 5조 원에 달하는 거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미 삼성전기는 테슬라 카메라 모듈 핵심 공급 업체이지만 이 물량 면에서는 LG 이노텍에 뒤처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거래로 삼성과 LG가 8대2 정도의 비율로 재조정될 거라고 하네요. 큰 거래죠. 근데 뭐 어디가 더 많고를 떠나서 참 우리나라 기업들 대단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소 흥미로웠던 소식이 있었는데 테슬라가 레이더를 완전 버린 건 아니었나 봐요. 지난주 테슬라는 연방통신위원회에 새로운 고해상도 레이더 장치를 등록했습니다. 사실 단서는 있었는데요. 올 초 레이더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냐라는 질문에 머스크는 초고해상도 레이더만 적합하다라고 답한 적이 있었고요. 실제 이 초고해상도 레이더를 개발한 것으로 보이죠. 현재 제품군에는 불필요하지만 이 세미나 사이버 트럭 같은 환경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한 대형 차량, 또 여러 대의 카메라 장착이 불가능한 이 옵티머스 보세는 초고해상도 레이더 장치가 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나온 LG 소식인데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4680 배터리 셀 양산을 위해 5,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찬 공장의 생산 라인 구축에 투자를 해서 2023년 하반기부터 파나소닉보다 더 빨리 업계 최초로 4680 셀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투자로 LG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와의 협력을 더 공고히 하고 글로벌 배터리 전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액면 분할 비율이 발표됐죠. 그날 영상을 찍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게시판에 글을 먼저 올렸었는데 기대보다 다소 못 미치는 3대1 스플릿 결정이 내려졌어요. 확정은 아니고 이제 8월 연례 회의에서 주주들이 3대1 주식 분할을 위해 필요한 이 보통주를 늘리는 것에 찬성해야만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약간은 아쉽지만 그래도 전 100주를 넘기게 되니 만족하겠습니다. 지난주 트위터 소식은 특별할 게 없었네요. 대신 오늘 트위터 CEO가 직원들에게 이번 주 목요일 가상회의에서 머스크가 참석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주제와 질문들에 관해 이야기 나눌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